안녕하세요. 100권의 책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직업이나 역할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나 자신을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직업에서의 성공을 위해 내 솔직한 감정을 억누르고 사랑하는 사람을 외면했는데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야 내 삶이 송두리째 잘못됐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2017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의 걸작 남아있는 나날입니다. 이 소설은 평생을 위대한 집사가 되기 위해 자신의 영혼마저 빳빳하게 다림질해버린 한 남자 스티븐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영국 시골길을 달리는 여행기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한 인간의 처절한 자기 기만과 뒤늦은 후회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스티븐슨의 6일간의 여행을 따라가며 우리 삶의 진짜 품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아있는 나날은 1989년에 출간되자마자 평단과 대중의 찬사를 동시에 받으며 그의 최고의 영예인 맨 부커상을 수상했습니다. 훗날 가즈오 이시구로가 노벨문학상을 받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대표작이기도 하죠. 소설의 배경은 1956년 여름 영국입니다. 주인공 스티븐스는 옥스퍼드 근교의 대저택 달링턴 홀에서 평생을 집사로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옛 주인이었던 달링턴 경이 세상을 떠난 후 저택을 인수한 미국인 새 주인을 모시고 있는데요. 새 주인의 배려로 6일간의 휴가를 얻어 생애 처음으로 자동차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표면적인 여행의 목적은 예전에 함께 일했던 유능한 총무 켄턴 양을 다시 데려오기 위함입니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직업적인 이유였죠. 하지만 독자들은 곧 눈치채게 됩니다. 이 여행은 단순히 직원을 구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 스티븐스가 평생 외면해왔던 자신의 과거 그리고 놓쳐버린 사랑을 마주하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요. 이 책은 스티븐스의 현재의 여행과 과거의 회상이 교차하며 진행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신념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토록 영국적인 소설을 쓴 작가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계 영국인이란 점은 참 흥미롭습니다. 가즈오 이시구로는 5살 때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감수성과 영국의 문화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어느 한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이방인의 시선을 가지고 있죠. 덕분에 영국의 계급사회와 불완전한 인간 심리를 누구보다 예리하게 포착해냅니다. 이시구로 문학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기업과 자기 기만입니다. 그는 스웨덴 할리먼으로부터 위대한 정서적 힘을 가진 소설을 통해 세계와 닿아 있다는 우리의 환상 밑에 입을 벌리고 있는 심연을 보여주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돋보이는 기법은 믿을 수 없는 화자입니다. 주인공 스티븐스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불리한 기억은 왜곡하거나 합리화하죠. 독자는 스티븐스의 덤덤한 고백 사이사이에 뚫려있는 구멍을 통해 그가 필사적으로 감출했던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책을 읽는 최고의 묘미입니다. 그럼 소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스티븐스에게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 위대한 집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정의하는 위대함의 척도는 바로 품위입니다. 그에게 품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전문적으로 주인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 신념이 얼마나 지독한지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가 위층 방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스티븐스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래층 연회장에서 귀한 손님들의 시중을 듣느라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 훗날 그날 밤처럼 내 직업적 본분을 다한 적이 없다며 그 순간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완벽했던 그의 성벽에도 균열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켄턴 양입니다. 함께 일하던 켄턴 양은 스티븐스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꽃병을 가져다 놓고 대화를 시도하고 가벼운 농담을 던지죠. 하지만 스티븐스는 이 모든 것을 업무방해로 치부하며 철벽을 칩니다. 집사가 연애 감정에 휘둘리는 건 품위 없는 짓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친 켄턴 양은 사랑하지도 않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 저택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20년 후 여행의 목적지에서 재회한 켄턴 양은 스티븐스에게 담담하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스티븐 씨 당신과 함께 했을 수도 있는 삶을 상상하곤 한답니다. 그 순간 스티븐스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셨던 주인 달링턴 경은 나치에 협력했던 어리석은 인물이었고 자신이 지키려 했던 품위 때문에 인생의 유일한 사랑을 놓쳐버렸다는 것을 말이죠. 그는 빗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며 무너져 내립니다. 내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고 있었다 라고요. 이 책이 단순히 후회에 대한 이야기로만 끝났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께 추천하는 이유는 책의 마지막 장면이 주는 묵직한 위로 때문입니다.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허무해진 스티븐스는 우연히 만난 낯선 노인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 즐기며 살아요. 저녁은 하루 중 가장 좋은 때요. 다리를 뻗고 쉬면서 앞날을 생각할 수 있으니 말이요. 작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목숨 걸고 지키려는 그 신념이 정말 당신의 행복보다 중요한가요? 우리는 종종 나중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고 사회적 가면을 쓰느라 내 맨 얼굴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의 저녁이 오기 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라고요. 그리고 이미 저녁이 왔다 해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해줍니다. 가즈오 이시구로에 남아있는 나날. 책장을 덮고 나면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지만 동시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안아주고 싶게 만드는 책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인생 시계는 지금 몇 시인가요? 아직 대낮이라면 잠시 멈춰서서 방향을 점검해 보시고 이미 저녁을 맞이하셨다면 스티븐스처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아있는 나날이 후회보다는 따뜻한 안식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품이란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깊이 있는 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100권의 책이었습니다. 안녕!